85세. 분명 어제까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식사량이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가끔은 넘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변화는 갑자기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전까진 몸이 아파도 하루 이틀이면 나았고 기운이 없을 때도 조금만 쉬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달라집니다. 쉬어도 낫지 않고 먹어도 기운이 없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나이 들어서 그래 한마디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어떤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지 걷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몸의 중심을 잡고 혈당과 체온을 조절하고 면역과 회복을 책임지는 생존을 위한 힘입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아주 빠르게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노인은 그 줄어든 근육을 쉽게 다시 채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 일주일 정도 누워 지내도 고령자의 근육은 10% 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고 식사량도 함께 줄면 근육은 그야말로 속절없이 빠져나갑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몸이 에너지를 덜 쓰게 됩니다. 에너지 소비가 줄면 식욕이 줄고 식사가 줄면 단백질과 비타민이 부족해지며 회복력은 더 낮아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엔 걷기 힘들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입원과 재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하루에 약을 56가지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이 몸의 구조 자체를 지탱해주진 못합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약의 흡수나 대사도 달라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약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변화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던 분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느끼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줄어 혈압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변비, 복부 불편감, 식욕 저하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식사는 점점 더 간소해지고 영양은 부족해집니다. 한 그릇으로 해결되는 식사, 부드러운 음식 위주, 간단한 반찬 한두 가지. 이런 식사가 몸을 쉬게 해줄 순 있어도 다시 일으키진 못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회복은 더뎌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조금만 다쳐도 낫는데 오래 걸립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분일수록 이런 변화가 더 빠릅니다.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로도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라도 흐름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진단을 받고 외출을 멈췄고 다른 분은 하루 15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크게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먹어야 할 건 챙겨 먹고 사람과의 대화를 잃지 않으며 생활의 리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내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괜찮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멈춰도 되는 줄 압니다. 쉬라고 하면 진짜로 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살짝 자극을 주면 몸은 다시 깨어나려 합니다. 그 자극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앉아서 손을 움직이는 일, 가벼운 스트레칭, 싱크대 앞에 5분 서 있는 일, 텃밭을 돌아보는 일. 이런 사소한 활동들이 근육을 붙잡아줍니다. 85세는 무너짐이 시작되는 나이일 수 있지만 흐름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움직임, 오늘 챙긴 한 끼의 단백질, 내일 누군가와 나눌 대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다음 주, 다음 달, 그리고 내년의 나를 지탱해줍니다. 몸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 무너지기도 하고 작은 것들로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85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점점 무너지는 이유는 단지 움직임 때문만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도 만나지 않게 됩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TV만 켜놓고 하루를 보내는 시간, 이런 시간이 쌓이면 뇌도 함께 멈춰갑니다. 우리 뇌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인사하고 감정을 주고받고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 이런 활동이 뇌 전체를 자극하고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사회적 연결이 끊기면 뇌는 점점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고립된 사람일수록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늘고 의욕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무기력해지면 몸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필요가 없으니 옷을 갈아입지 않고 외출할 일도 줄어듭니다. 결국 움직임이 줄고 식사도 간편하게 대충 때우게 됩니다. 식사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몸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전엔 한 상 차림으로 먹던 식사도 점점 단순해집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반찬 두세 가지면 충분하다 생각하죠. 하지만 그 속엔 필수 영양소가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고기나 생선이 부담스럽고 씹기 힘들다는 이유로 섬유질 위주나 죽 같은 식사로 바뀝니다. 또한 치아 문제로 인해 딱딱한 음식은 피하게 되고 더 부드럽고 달거나 자극적인 음식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단 변화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줄면 근육 손실이 가속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회복력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섭취한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식사량이 줄어들고 단백질은 점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부족해지죠.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B군, D 그리고 철분입니다. 이들은 에너지 대사와 혈액 생성, 신경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식사가 단조로우면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자주 피로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상처가 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지럼증, 빈혈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단순한 노화로 여기지만 사실은 회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햇빛만 잘 쬐어도 몸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됩니다. 하지만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햇빛을 피하게 되면 이 기능도 저하됩니다.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만 해도 비타민 D와 기분이 모두 좋아집니다. 또한 적당한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면역과 회복력은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삶은 달걀, 두부, 생선조림 한 토막,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지금의 식단은 충분히 몸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은 신경전달물질 생성에 관여하며 기억력과 사고력 유지에 중요합니다. 결국 먹는 것이 몸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영양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음식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생활에 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운동, 사람, 이 셋은 항상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끊기면 전체 흐름이 무너집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식사량이 줄고 대화도 줄고 움직임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을 조용한 고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고립은 소리 없이 찾아와 뇌와 몸을 함께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이 고리를 깨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라도 식사를 차려 먹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는 것, TV 소리 대신 라디오나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것, 가벼운 통화라도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사소한 연결이 고립을 막고 뇌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람과 식사라는 요소, 이 두 가지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몸의 기초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움직임을 통해 근육이 유지되고 사람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며 식사를 통해 몸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 셋의 균형이 맞춰질 때 85세 이후의 삶은 다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흐름이 전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85세에도 직접 장을 보시고 매일 걸어서 병원에 다녀옵니다. 어떤 분은 비슷한 나이임에도 하루 종일 누워 계십니다. 두 분 다 과거엔 큰 차이 없었습니다. 직장을 다니셨고 자녀도 키우셨고 오랫동안 비슷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무너짐을 막은 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던 걸까요? 그 차이는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생활의 기준 차이였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몸이 무너진 분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기상 후에도 한참을 침대에 머뭅니다. 반면 흐름을 바꾼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쐬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침 햇살은 수면과 기분, 면역력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몸을 일으키는 그 순간부터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작은 움직임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식사의 기준입니다. 흐름이 무너진 분들의 식탁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밥에 김치, 국 한 그릇, 씹는 자극이 없고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 반면 흐름을 유지한 분들은 작은 반찬 하나라도 색깔을 채우려 노력합니다. 단백질이 포함된 반찬을 챙기고 가끔은 간식도 나눠 드십니다. 식사는 단순한 에너지 보충이 아닙니다. 음식의 냄새, 색감, 식감은 감각을 깨우고 뇌를 자극합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감정,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은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의 기준입니다. 흐름이 무너진 분들은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불편하다며 움직이는 걸 꺼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멈춘 움직임은 근육 손실을 가속시킵니다. 반면 흐름을 바꾼 분들은 아프더라도 가볍게 움직입니다. 집안에서 짧은 거리를 걷고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쓰는 시간을 유지합니다. 움직임은 근육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뇌로 가는 산소량을 늘리며 기분도 안정시켜줍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움직이면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네 번째는 대화의 기준입니다. 흐름이 무너진 분들은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됩니다. 말수가 줄고 전화도 뜸해지며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혼자 있는 건 편할 수 있지만 고립은 서서히 뇌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반면 흐름을 바꾼 분들은 대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가족과 전화를 자주 하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마음을 표현하고 감정을 나누는 순간 뇌는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뇌의 회복력과 삶의 의지를 함께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 움직임, 대화, 이 네 가지의 기준이 흐름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특별한 운동이나 식단이 아니라 지속되는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습관이 흐름을 만들고 흐름이 삶을 지탱합니다. 어떤 습관이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만 다시 세워도 흐름은 다시 돌아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하는 일, 밥을 먹을 때
반찬 하나를 더 올리는 일,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일, 그리고 오늘도 내 발로 걷는다는 의지를 지키는 일, 이 모든 게 몸과 마음, 뇌와 삶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흐름을 돌린 사람들은 크게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단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자신만의 기준을 조금씩 지켜낸 것입니다. 그 기준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 기본, 그리고 오늘도 해내겠다는 마음. 이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통증, 이상한 피로, 미묘한 어지러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신호를 흘려보냅니다. 괜찮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신호들이 어느 순간 크게 터져버립니다. 작은 걸음을 놓치면 걷는 게 어려워지고, 작은 멍을 놓치면 골절로 이어지고, 작은 어지럼증을 무시하면 낙상이나 뇌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몸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듣느냐 못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흐름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호를 지나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갑자기 밥맛이 떨어진 날 괜찮겠지 하지 않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핍니다. 걷다가 숨이 찼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체력과 호흡을 점검해 봅니다. 불면이 길어질 때 잠 못 자는 이유를 찾고 생활의 균형을 조정하려 합니다. 그 작은 점검들이 몸을 지키는 예방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방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검진은 진단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몸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혈압, 혈당, 체중, 체온. 이 네 가지는 매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의 변화는 몸의 흐름을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체온이 조금 낮아졌다면 대사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다면 스트레스나 수분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중심에는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을 조절하며 기억과 감정을 정리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회복력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럴수록 수면의 양보다 리듬이 중요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 단순한 규칙이 몸의 회복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아침 햇빛을 쬐고 낮에는 움직이고 저녁엔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 수면은 생활 전체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흐름을 무너뜨리는 큰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심장, 뇌, 장, 면역, 혈관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이 쉽게 흔들립니다. 예기치 못한 일, 가족과의 갈등, 외로움, 이 모든 게 몸을 아프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을 변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 우울감과 낙상 위험까지 높입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 다스리는 습관을 만들 수는 있다는 점입니다. 명상, 호흡 조절, 짧은 산책, 좋아하는 음악, 누군가와의 소소한 대화. 이런 일들이 스트레스의 고리를 끊는 작지만 강한 장치가 됩니다. 또한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지지 않는 삶의 구조를 위해 중요한 건 바로 축적입니다. 좋은 잠이 하루, 이틀 지속되면 면역이 달라집니다. 가벼운 움직임이 일주일 이어지면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단단해진 식사가 한 달 동안 반복되면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반대로 무시된 신호 하나가 일주일, 한 달, 세 달을 지나면서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바뀝니다. 우리는 매일 무너지거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돌보면 견디고 무시하면 무너집니다. 신호를 보는 태도, 회복을 위한 리듬,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 이 세 가지가 85세 이후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흐름을 돌려놓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몸은 말을 합니다. 그걸 듣는 사람이 회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꾸면 될까요?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핵심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리듬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은 매일 같게 유지합니다. 하루 중 햇빛을 쐬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도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정합니다. 몸은 반복된 리듬 안에서 회복력을 얻습니다. 두 번째, 작은 움직임을 생활에 섞어보세요. 외출이 어렵다면 집안에서라도 일어나 걷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TV를 보면서 발을 굴러도 좋고 설거지를 하며 허리를 펴는 것도 훌륭한 움직임입니다. 계단 한층, 복도 끝까지 왕복 5분 산책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근육은 움직이는 만큼 반응합니다. 세 번째, 한 끼에 신경 써보세요. 하루 세 끼를 바꾸기 어렵다면 단 한 끼라도 단백질을 꼭 포함해보세요. 삶은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작은 생선 한 마리. 이것만으로도 회복력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대화를 포기하지 마세요. 말은 기억과 감정, 생각과 감각을 모두 깨우는 힘입니다. 누구와 이야기할지 고민되시나요? 먼저 안부를 묻는 쪽이 항상 건강한 쪽입니다. 가볍게라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다섯 번째, 수면의 리듬을 회복하세요. 깊은 잠보다 규칙적인 잠이 중요합니다. 수면 전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조용한 환경과 낮은 조도를 유지하세요. 늦게 자더라도 기상 시간은 일정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감정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짜증, 외로움, 불안, 이런 감정이 생겼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글로 적어도 좋고 누군가에게 털어놔도 좋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가볍게 풀립니다. 일곱 번째, 예방의 습관을 만드세요.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작은 변화에도 메모를 남겨보세요. 어제보다 체중이 줄었는지, 밥맛은 어떤지, 잠은 잘 잤는지, 이런 기록들이 몸을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여덟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으로 만들지 마세요. 혼자 밥을 먹더라도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혼자 있어도 창밖을 보고 음악을 듣고 마음을 열어두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내 삶을 가꾸는 시간이지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당신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꾼 단 하나의 습관이 당신의 근육을 지키고 당신의 회복을 빠르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포기하지 않는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태도, 흐름을 다시 붙잡으려는 시도, 오늘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마음. 그것이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 85세 이후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삶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